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활 공부는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흥미와 재미를 더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은 이제는 깊은 맛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활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 중급자 시절에 여러분께 꼭 보내드리고 싶은 책은 기경중묘라는 고전 사활집입니다. 이 책은 말이 필요 없고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리고 더 큰 성취를 얻고자 하신다면 이어서 관자보와 현현기경을 익히시면 바로 사활의 진미를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양걸침 정석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포석형은 가장 간명하죠. 자, 걸쳐서 협공을 해왔을 때 가장 많이 두는 거는 역시 3-3-2지만 이렇게 수비형 정석으로만 둬서는 바둑이 발전이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뒤협공을 해가는 이 정석을 모르고는 화전바둑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역시 한 수 봉쇄되는 자리까지, 저번 시간엔 젖힘수로서 끊고 붙임에 대한 변화를 익혔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결정을 안 짓는 좀 상수들의 수법을 보겠습니다. 교환을 안 하고 바로 3-3에 들어오는 이 변화를 잘 기억해 두시면 응용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왔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양보를 할 것인지 막아 싸울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단 여기서 양보는 이렇게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이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 한 점이 완전히 죽어있는 돌이 아니죠. 이 형태는 나중 끝내기 때는 밀고 막았을 때 이 젖힘수로 간단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백이 후수로 이걸 또 잡고 있을 수는 없죠. 양보를 한다면은 여기는 바로 막아서 이렇게 양보를 하면 됩니다. 양보라고 해서 무조건 바둑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죠. 자, 이렇게 왔을 때 이 급소는 가장 중요한 거죠. 흙은 있는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었을 때는 백은 여기서 손을 빼고 큰 자리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흙은 상당히 튼튼한 모양을 갖추고 있죠. 흙이 이렇게 빠져서 힘을 기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흙이 밀고 갔을 때 상당히 백집을 많이 깰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럼 백은 여기를 보통은 막아 놓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쉬운 수단인데요. 아주 큰 자리가 있을 때는 이 수도 생략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단 흙이 여기를 밀고 왔을 때 두는 응수법은 여기는 다른 수단을 두는 게 아니라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빈 삼각으로 양보를 해두면 간명합니다. 이 형태는 나중에 이 돌이 가더라도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축과 연관이 있느냐? 축으로 잡은 것은 축머리를 이용당해서 문제가 있겠죠. 이 형태는 이쪽 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씌워가는 장문수로서 이 흙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 선수 당하는 자체는 굉장히 큰 수이죠. 자, 이렇게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단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자, 여기서 걸쳐서 양걸침은 나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칸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붙여가는 수는 맞고요. 역시 젖힘과 3-3이 있는데 이렇게 3-3에 왔을 때 이 경우 한 칸으로 있을 때는 이제는 양보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이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이게 밀고 나갔을 때 이 두 점머리 급소는 맞을 수는 없는데 막상 두 잔이 스스로 백이 자기 급소를 얻어맞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모양이 워낙 약해졌고 젖혀도 또 2단 젖힘까지 해서 백의 모양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흙의 자세가 너무 좋아지죠. 그래서 이 한 칸으로 양걸침에서 3-3에 돌이 들어왔을 때는 양보는 없고 이때는 오로지 막는 한 수고요.
날일자 양걸침일 때는 여기는 백이 양보도 할 수 있고 막아 싸울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날일자에서 여기 왔을 때 꼭 양보만 하고 둬야 되느냐, 이래서는 안 되죠. 좀 더 강하게 맞받아쳐 싸우는 수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흑은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 자리가 급소. 자, 한 점의 힘은 두 점으로 늘리고, 이거는 기본형이죠. 이 정석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선을 여기를 빠져서 선수 이용을 꼭 해두는 겁니다. 이 자리를 안 둬서 흑한테 거꾸로 당하면은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선수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라면은 보통 가장 쉬운 수만 찾다 보면 이 돌이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여기를 이어두면 가장 간명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흑도 이쪽이 약하니까 여기는 좀 여유롭게 벌려서 양쪽 걸침과 사는 수를 맛보게 됩니다. 백이 이 돌을 공격하더라도 흑은 이렇게 살아놓게 되면은 뭔가 백은 열심히 강한 세력을 쌓았는데 흑이 자세를 잡고 나니까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여러분이 좀 버텨야 될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거는 간명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수를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편 돌까지 있는데 양보를 하기보단 보통 많이 두는 수가 어깨를 짚어가는 수가 있고 이렇게 한 칸 협공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상황에 봐서 지금 어깨라는 것은 이 좌변을 지킬 때 흑이 나중에 여기를 둔다면 이런 갈라치기가 안성맞춤입니다. 이쪽 갈라치기도 양성맞춤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벌리는 수하고 일로 벌리는 수, 좌변백이 아주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편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문을 닫아두면은 아까 같이 흑이 쉽게 갈라쳐서 좌변을 깨러 오는 수는 없습니다. 두 칸도 아니고 한 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 이 약점을 방치하고 왔기 때문에 흑도 이쪽을 한번 버텨보는 수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싸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백은 절대 물러설 수는 없고 우리 편 옆에서 끊어 싸웁니다. 자, 늘게 될 때요. 자, 이 돌보단 이 돌이 약하죠. 이거 시움당하면 곤란합니다. 여길 가는데 지금 경우에는 흑돌이 여기를 와도 이것이 한 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붙여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이런 두 칸이나 다른 데 와 있을 때는 이 형태에서 씌우면 갇혀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한 칸 협공이 정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흑도 일단은 자체 수가 없으면 이 돌에 대한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은근히 보니까 이쪽도 좀 불안해지고 여기도 약한 돌이 있고 여기서는 반드시 이 돌이 두렵다고 해서 뭐 이런데 연결하는 맥점은 되겠지만 이런데 돌을 둬서는 이 세 점이 공격을 당하면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 여기서는 자신감 있게 이 돌을 지키는데 지켜가기 전에 그래도 약간 불안하니까 먼저 이 들여다보기를 한번 이용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안 열 수 없죠. 이래 놓고 이 백을 살려둡니다. 이 안에서 수만 없으면 양쪽 백이 다 뒀기 때문에 백은 불만이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흑은 과연 이 안에서 수가 날 수 있는 건지 흑이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모양상으로 이렇게 갈라가는 게 최강수 같지만 이미 들여다본 돌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계속 막아서 싸워도 됩니다. 치면 갈라지니까 이을 때도 이어두면 자, 결국 수상전의 모양이지만 이거는 어렵게 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젖혀 이으면 안쪽 공배가 많은 만큼 이 백과 이 흑은 이미 비계 형태가 되어 있죠. 대신 이 흑은 뿌리가 없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손을 빼게 되면 나중에 백이 이 자리 빠지는 수가 넘는 수하고 밀고 들어가서 귀의 흑을 잡는 수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백이 살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흑이 둬도 후수가 되고요. 물론 젖혀 이어도 후수가 되죠.
이거는 흙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받는 수는 늘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럼 늘어서 문제가 없으면 흙은 이쪽을 붙여서 한번 버텨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수만 주의하면 됩니다. 붙여왔을 때 늘어도 이거는 막혀서 이제 이 백이 문제가 되고, 젖히는 것도 늘어두면 약점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수는 여길 먼저 둔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둬놓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도 가능합니다. 밀어나와도 계속 늘어서, 느는 건 끊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붙여올 텐데 끊으면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 빠져두는 수단이 좋은 수죠. 젖히는 건 끊겨서 흙이 죽습니다. 수상전에. 흙이 여기를 놓았을 때, 자, 이 돌과 이 돌을 연결시키는 맥점, 바로 이 껴붙이는 이 수로서, 이거는 단수 치더라도 이 선돌,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늘면은 잡을 수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형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걸침 정석에서 이 싸움은 백도 끊어서 충분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흙도 함부로 이 돌을 노릴 것이 아니라 시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바둑이 강해지려면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이런 양걸침 정석을 반드시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자, 이제는 실전 사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활은 역시 이런 형태의 모양은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자, 이 정석 이후에 과연 이 3선, 4선, 3칸 여기에 대한 침투입니다. 이 교환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는 만큼 흙은 좀 더 강한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흙은 이 돌이 왔을 때는 일단 가장 강하게 잡으러 가는 이 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봉쇄입니다. 교환이 없다면은 이 수로서 간명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수 교환 때문에 지금의 여기는 오히려 막아서 백이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왔을 때 막아서 잡힌다 그러면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곳이 바로 급소에 해당됩니다. 우선 막으면 많이 쓰이는 모양이죠. 이렇게 호구 정도면 이미 탄력이 붙은 겁니다. 단수를 쳐왔을 때 이렇게 패로 버틸 수 있는데, 이 형태는 패를 하는 요령이 먼저 윗선을 칩니다. 때려야 되겠죠. 이때 있는 건 넘어가는 수가 남으니까 반드시 이 수를 쳐야 됩니다. 이 패는 빵빵 때리는 패, 흙의 부담이 워낙 큰 패인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을 때 아주 쉽게 간명하게 탈출이 되죠. 이렇게 갈라져서는 흙에 대실패가 되는 겁니다. 역시 쳐들어와서 잡으러 왔을 때 이 붙임수가 맥점이 되고요. 막아왔을 때 이렇게 호구하는 이 탄력적인 수순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치는 건 결국 패로 살아나가니까 늘어야 되는데, 이 형태도 절대 이런 거 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대방 항우세는 패도 불사도 패만 나도 이미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끊어도 결국은 이 패로 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오더라도 이 형태도 탈출과 사는 수를 맛봐서 굉장히 탄력이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흙으로서는 좀 기분 나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붙여서 막으니까 호구해서 항상 탄력이 생겨서 공격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 자리를 공격을 해봐야 되겠죠. 대신 백은 이쪽을 집을 넓히고요.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용수를 많이 두면 됩니다. 사활에서는. 결국은 막는다 그러면 이쪽 교환으로, 이것도 막으면 3선 4월 쉽죠. 3선 4번은 2선 2번만 있으면 간단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불만족스럽고 다시 붙여서 호구급소 가고요. 밀고 있고, 이 자리 왔을 때 막는 수는 너무 간단히 삽니다. 그러면 일단 약점을 한번 노려볼까요? 자, 여기를 끊었을 때 잡을 수는 없죠. 단수에서 이쪽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100원 있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점은 잡혔는데요. 자, 이때 뭐 이거 밀면 금방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돌이 갈라져서 손해가 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를 가만히 치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막으면 끊겨서 수상견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모양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넘어가면 여기서 생긴 집이 상당히 많은 훌륭한 모양이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양도 막상 쳐들어가면 쉽게 잡을 수는 없다 하는 거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대신 살더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것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사활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